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 김호성입니다. GSAT 취업준비생들에게 이른바 삼성고시로 불리는 입사시험이 어제 국내외에서 치러졌습니다. 어려웠다는 언어 논리 영역에서 겸양하다 대 반대어를 묻는 문제가 나왔다고 하죠. 정답은 젠체하다, 잘난체하다 였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 많은 사람들이 오지랖이란 단어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하지 말라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 언급이었습니다. 오지랖이 넓다는 말은 주제넘게 간섭하는 사람을 비꼴 때 하는 표현이죠. 한미 정상회담 석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4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 계획을 설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입장을 가능한 한 조속히 알려달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반응은 대단히 겸양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불편한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거친 언사를 쏟아내고 나는 북한식 대응에 감정을 절제하면서 속내를 읽어내야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화를 내는 상대에 대북 특사를 보내 달래고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낼지 잠시 뒤 1부에서 전문가로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4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었고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오프닝 멘트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뒤에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언급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뭐 그렇게 뭔가 있을 것처럼 지금 청와대가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 그리고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조금 전에 좀 말씀하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발언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 차원의 대북 특사 파견을 이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죠. 문제는 이제 김 위원장의 12일 시정연설 발언 내용인데요. 뭐 3차 북미 정상회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대화의 여지를 남기긴 했는데 네네. 문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또는 우리 정부를 향해서 내놓은 좀 쓴소리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이런 표현까지 썼단 말이죠. 좀 듣기에 상당히 거북한 표현을 그것도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직접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뭐 그쪽 매체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지도자가 직접 나서서 이런 식으로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네네. 자, 웃고 넘어갈 것인지 한 번은 정색을 하고 우리도 쓴소리를 한번 할 건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표현이 거칠다는 것은 사실은 그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할 때 하는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뭔가 좀 많이 몰려있는 네네. 그런 형국인 건 분명하죠. 예, 네. 북한의 속내 어떤지 한번 저희들이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오늘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지난주 국회 법사위가 이제 문영배, 이미선 두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이제 논의하려고 했는데 보수 야당 쪽에서는 문영배 후보자만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두 사람 모두 통과시킬 게 아니라면 뭐 회의에 응할 수 없다라고 이제 회의를 또 여당이 보이콧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죠. 네네. 오늘도 여야 합의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그런 순서로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이런 속에서 지금 이미선 후보자의 그 남편의 장외전 굉장히 화제입니다. 뭐 SNS에서도 입장을 밝히고 그랬어요. 네, 이미 뭐 자기가 다 한 거 다 아내 옹호에 이제 나서기도 했는데 주식거래 관련 내부 정보 활용 의혹을 지금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제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니까 맞짱 토론 또 제안을 했어요. 네네. 뭐 적극적인 돌파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도 보이는데 상당히 적극적이신 것 같아요. 예. 주식 투자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신 게 아니고 매사에 공격적이신 것 같습니다.
주광덕 의원은 또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2005년에 업무용 PC를 활용해서 주식 투자하는 거 차단 조치를 했다. 네네. 그런데 결국 일과 중에도 투자를 했다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혹 제기를 했고요. 오 변호사는 점심시간 주로 활용해서 했다라고 또 해명을 했습니다. 예. 주 의원은 맞짱 토론은 내가 왜 오모 변호사하고 하느냐. 한다면 조국 민정수석하고 하겠다라고 네네. 또 역제안을 했습니다. 뭐 어느 쪽이든 성사되면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국가적으로 별 보탬이 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당사자에게 저희가 그 인터뷰 요청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좀 고사를 했고요. 그래서 잠시 뒤에 2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미선 후보 논란 관련한 법사위 여당 간사직을 맡고 있는 송기현 의원으로부터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해서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예. 뭔가의 시작인가요? 글쎄요. 그런데 이게 왜 이제서야 알려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네. 어제 서울 동부지검 측이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이미 지난 10일에 신 비서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했다는 거고요. 환경부 산하기관인 그 환경공단 상임감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입니다. 네네. 검찰은 신 비서관 재소환해서 보강조사도 하고 그리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속에서 또 다른 분의 이제 그 조사 내용도 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의혹 사건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이 10일 그리고 예. 또 어제 두 차례 걸쳐서 그 당시 수사를 담당했다가 좀 좌천성 인사도 당하고 불이익을 겪으신 그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을 또 소환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업무일지 자세히 또 기록을 해 놓으셨던 모양이에요. 그걸 또 이제 제출하셨다고 하고. 네네. 청와대의 김 전 차관 성범죄 관련 정보 보고 이뤄진 그 과정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뭐 직간접적으로 언론에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 제보를 네네. 많이 하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데 잠시 그 장애가 일어나면은 뭐 정말 네티즌들이 크게 불편해 하는데 네. 소셜미디어가 또다시 목통 현상을 보였다고 하는데 어디가 그랬습니까? 페이스북하고 그 자회사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인스타그램, 왓츠앱이 또다시 이제 접속 오류 현상을 보인 거고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예. 지난 1월, 3월에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을 했고 3월 경우에는 꽤 긴 시간, 한 15시간 정도 불통이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뭐 그거보다는 좀 짧았어요. 2시간 반 만에 일단 복구는 했고 네네.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접속 불가였고 특히 유럽하고 아시아에서 장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예, 지난 3월 달에 뭐 그 페이스북 측이 밝힌 것은 디도스 공격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정도만 밝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도 뭐 공식 입장을 지금 아직까지는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이번에도 뭔지 좀 이제 확인이 필요한데 뭔가 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 아니냐. 뭐 해킹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예. 이제 얘기가 한간에 좀 많이 돌고 있습니다.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지난주에 한미 정상회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오프닝을 통해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다소 자극적인 언어를 써가면서 북한이 불편한 심기를 표현을 했습니다. 반면에 3차 북미 회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일부 시그널도 있었습니다. 대화의 끈은 여전히 붙잡고 있겠다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트럼프 대통령도 반응을 보였죠. 3차 북미 회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사안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자문연구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 이게 3차 북미 회담에 대한 일종의 북한 쪽의 시그널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정연설 내용 보면은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에 나왔고요. 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회의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연말까지 이 기한을 정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년 초부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달린 대통령 그 선거전이 본격화됩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주로 기존에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이뤄놓은 외교적 성과들을 이제 뒤엎는 방식으로 일을 추진해 왔는데 가장 그 성공적인 외교적 업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북한 비핵화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내년 대선전이 본격화될 때 그때까지 그 3차 정상회담이 나오지 않는다면 북한이 만족할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도 내년 초부터는 기존의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나름대로 엄포를 한 것이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르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고요. 뭐 스텝 바이 스텝 이런 표현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또 본다면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상대에게 굳이 매달리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인다고 봐야 하는 것인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내 전문가들은 이 북한 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그 지난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도 경제 제재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평가해 왔습니다. 네네. 하지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 내용을 보면은 북한이 기본적으로 자력갱생 경제를 더욱 강화하겠다. 따라서 그 북한 미국에 대한 제재 완화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네. 북한 나름대로 볼 때 적어도 금년 말까지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견딜만 하다. 그래서 미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급한 게 북한이 아니라 바로 이제 미국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북한 측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문을 읽어보면은 미국의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 순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은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다시 또 공을 던지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걸어나간 것은 그리고 이제 그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한 요구들, 이른바 빅딜 문서의 5개 조건을 제시하면서 네네.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이 거꾸로 미국에 대해서 북한이 공유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내놔라 해서 공을 이제 미국에 던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트럼프의 노림수가 있다면 어떤 것을 우리가 예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그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가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했던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다만 여전히 이제 그 미국과 북한 간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한 번엔 될 수 없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3차 정상회담을 하되 현재와 같이 이제 입장 차이가 큰 상태에서 바로 할 수는 없고, 네네. 작은 것들을 이제 몇 단계 거쳐서 할 수밖에 없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핵화의 스텝 바이 스텝이라기보다는 단번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을 진행시켜가면서 이견을 좁혀 나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건설 집중하겠다 이런 표현, 자력 갱생이라는 표현 이런 것들이 미국을 향해서 우리에게는 다른 옵션도 있다. 이런 입장을 전달을 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 북한이 기존에 한국과 미국과 했던 합의를 깨지는 않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경진 노선으로 돌아가지는 않지만 그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라 올 연말까지다. 그래서 적어도 금년 말까지는 북한에게 이제 그 자력갱생을 중심으로 한 경제 개발에 집중을 하되 그 이상이 넘어간다면 북한도 다시 한번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시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나 대북 제재의 완화 없이 경제 부흥이 가능하겠는가? 이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이제 북한으로서도 고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경제 부흥을 일단 자력갱생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그러니까 북한이 경제 개발에 성공할 수 없다면 미국에 대해서도 타격을 주겠다. 다시 말하면 윈윈이 안 된다면 쌍방이 같이 이제 죽는 길로 가겠다. 이런 식의 일단 엄포라고 볼 수 있고요. 네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은 뭐 새로운 길, 경진 노선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미보다는 일단 미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새로운 타협 방안을 이제 촉구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미국 측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언급, 예를 들자면은 비자 문제에 대한 완화 여부라고 할까요?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이야기를 툭 던졌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 이후에 지금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미국의 유력 신문들에서는 이 부분적 합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얘기하신 것처럼 미국인들의 북한 방문 비자 문제를 완화한다든지, 그 다음에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이제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단호한 거부 입장을 취했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미국인의 금강산 관광을 허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 그래서 작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에 큰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담긴 게 아닌가 하는 이제 조심스러운 해석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대화의 여지를 열어놓는 상태에서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보면은 북미 대화의 가능성 여지를 저희들이 읽어낼 수가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정상회담하기는 어렵지만, 네네. 지금 폼페오 국무장관이나 김영철 당 부위원장처럼 어떤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새로운 비핵화 협상의 타결을 모색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 자체에서는 일괄 타결과 빅딜이 불가피하겠지만 고위급 회담 여러 차례의 실무회담을 통해서 작은 교환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결국은 제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이런 어떤 최종적인 완전한 비핵화 타결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물밑 북미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폼페오 국무장관도 지금까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물밑 대화가 이루어지겠다는 얘기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이제 중재자, 촉진자로서의 역할인데 대북 특사 파견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봐야 할런지요? 예,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늘 중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한 입장을 밝히실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북한으로서도 지난번 이제 언론에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브리핑 외에도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듣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대북 특사를 통해서 원포인트 방식의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사 파견한다면은 누가 가는 것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일본 한미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분이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난번 이제 배석했던 분으로 이제 정우영 안보실장이 계십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아마 그분이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외에도 포괄적인 남북 관계 협의가 필요하다면 지금 언론에 나온 것처럼 이낙연 총리께서도 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표현이 많은 분들에게 회자가 됐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서 오지랖 넓은 중재자 역할보다는 당사자로서 역할을 해달라. 자, 이 뜻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지금 사실은 미국과 북한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단지 중재자나 또는 촉진자처럼 양측의 입장을 절충하기보다는 우리 정부가 나서가지고 제3의 창의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절충안, 새로운 중재안 이 부분에만 모색을 해왔는데, 좀 파격적인 어떤 새로운 제3의 창의적 대안을 마련한다 하고 이걸 통해서 미국과 북한을 견인해낸다면 뜻밖의 빠른 속도로 이런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대화라는 게 늘 상대가 있는 것인데요. 상대를 일단 배려하고 거기에 따르는 이해를 좀 전제로 해서 발언이 나와야 되는데, 늘상 북한에서 나오는 이 불편한 이 뉘앙스, 이 언사가 1차, 2차, 3차의 정상회담 이후에도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거 좀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이해해야 될런지요? 예, 이거 사실은 이제 우리와 남북 간의 이제 언어의 뉘앙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이제 주요 단어들을 사용할 때는 주로 이제 한자어나 영어 단어를 많이 섞어 쓰는 데 비해서 북한은 순수 우리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 일반 부호체 문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그 대통령이나 또는 정부를 표현하는 데서 이 구호처 문화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불편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이 탈북자들의 견해나 아니면은 북한에 대한 연구를 쭉 해보면은 북한에서는 이제 뭐 오지랖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상대방을 비하하는 의미보다는 말 그대로 좀 여러 군데 이제 이를 넓히는 이런 입장, 다시 말하면 이제 자기 역할이 아닌 부분까지 하는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북측에서 의도적으로 우리 쪽을 뭐 모독하거나 모욕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약속에 대한 이행 여부 문제에 관련해서요. 이번에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또 가야 되는 것입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왜 안 되는 것이죠? 예, 지금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있기 위해서는 남북이 한 단계 높은 합의가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국내적으로는 남남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어떤 성과 없이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이 부분의 정략적으로 이용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부분은 비핵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판문점 정도에서 아마 원포인트 정상회담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도 주로 비핵화와 한미동맹에 대한 제한된 의제를 가지고 갔듯이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 일단 원포인트로 비핵화 문제를 얘기하고 이게 성과가 있다면은 아마도 올 상반기 내에 김정은 위원장의 정식 서울 방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자문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요 지금 94.5MHz YTN 뉴스 FM 듣고 계십니다. 지금 요즘에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예, 청취율 조사 관련해서 전화를 받으신다면요. 어느 방송을 들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되십니다. 그럴 때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을 만드십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 잠시 쉬고 돌아오도록 하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에서는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이슈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현 의원으로부터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국제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야당에서는 고발 공세까지 예고를 하고 있어요.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현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지난주에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이 전체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도 아직 법사위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 당이 요구하고 있는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야당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의사협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죠. 예, 그런데 야당은 문영배 후보자만이라도 채택하자는데 여당이 회의 자체를 거부하면은 이게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는 일이냐 이런 반응입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회의를 저희들이 거부한 게 아니라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거니까. 네네. 저희들 같이 하자는 거였고. 예. 그쪽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못 열겠다고 한 거죠. 예. 저희가 이 이슈를 가지고 지난 금요일에도 이 시간에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내용을 좀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거래 문제를 가지고 워낙 찬반 양론이 좀 갈리고 있는 입장이어서요. 의원께서는 주식거래에 대한 불법성 여지 여부를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저희들이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불법성은 없다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네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건 정치 공세행위 분명하고요. 예. 오히려 저희들도 청문하기 전에는 뭔가 좀 의문이 있지 않느냐 얘기를 했지만 청문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주식이 거래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불법적 거래 여지는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예.
근데 불법적 거래가 없다는 걸로 판단이 됐다고 하는데 그 보이주식 네. 같은 경우에 이제 이테크 건설, 삼광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전체의 67%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는데 올해 이게 주가가 많이 좀 올랐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 이런 것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보시는지? 이테크 같은 경우 오르진 않았죠. 전체적으로 이게 한 19% 올랐다고 그러던데요. 전체적으로 거래한 걸 보면 네네. 한 25% 정도가 이제 그 손실을 본 주식입니다. 그 부분은. 네네. 일시적으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이미선 후보자 배우자가 주식 거래를 한 것은 일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 장기적으로 같은 종목에 대해서 사고 팔고 계속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주가가 올랐을 때는 팔고 주가가 내렸을 때 사고 그러니까 주가 내렸을 때 샀다가 올라오면 팔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주식 거래라 이 말씀이시죠? 그 전형적인 그 장기적 주식 거래 형태죠. 네네. 자, 그렇다면은 그 판사 재직 시절에 OCI 계열사 주식 소유하고 해당 기업이 관여한 재판을 맡았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후보자 배우자 얘기인데. 네네. OCI 재판을 한 거는 변호사 때 이제 그 사건을 선임했다는 얘기고요. 예. 실제로 OCI 주식 거래하고 난 이후에 상당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처음 재판을 했어요. 네네. 그것도 상표 관련된 좀 가벼운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프레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그 OCI 거래를 통해서 OCI 거래를 할 때 무슨 재판을 같이 했다든지 그 과정에서 어떤 정보가 있어서 거래했다든지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하고 말씀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미선 후보자의 배우자는 제가 기억하는 2011년도부터인가 OCI 주식 거래를 해왔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네네. 마찬가지로 뭐 쌀 때 샀다가 비쌀 때 팔았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그러다가 아마 2017년인가 8년 정도에 아마 상표권 사건을 하나 선임을 해서 그 회사가 네네. 변호사로서 소송을 수행한 것 같아요. 예. 첫째는 판사로 있을 때 그 OCI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 사건 재판한 건 절대 아니고요. 네네. 그래서 변호사일 때 변론을 한 적은 있다 OCI는. 예. 그리고 OCI 사건을 선임한 것은 최초 거래한 다음부터 적어도 제 기억으로 수년 후에 6, 7년 후에 처음으로 사건을 선임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여러 차례 그 OCI 주식 거래한 거하고 재판은 관계없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간 같은 거를 염두에 두어서 판단한다면은 내부 정보를 알 수가 없었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내부 정보는 관계없이 거래를 했다는 거죠. 예, 관계없이 거래했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주식 거래를 시작할 때는 아니었지만 거래를 해온 도중에 배우자 남편이 해당 사건을 맡았으면 그 사건을 맡은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알 수 있었다 뭐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그런 사건 종류가 상표에 관련된 소송이기 때문에 기업의 내부 관련된 내용이 나오진 않습니다. 네네. 그 상표권 소송이라는 것이 상표의 독일성 여부나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지 기업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지 기술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부적인 회계 자료가 있다든지 그런 자료가 나오지 않죠. 이게 지난번 이유정 헌법재판관 관련하고 다른 부분이거든요. 예. 그때는 내추럴 엔도틱이라는 회사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네네. 그리고 거래했던 건데 이 경우는 그런 내부적인 어떤 기밀에 관련된 사건이 아니고 상표권이라 해서 상표권 동일 여부에 관한 단순한 사건이었고요. 그 자체도 어떤 주가나 이런 부분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주가 변동을 보시면 그거 분명히 아실 수 있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은 이미선 후보자 남편의 오충진 변호사가 주광덕 의원 지금 전형적인 주가 조작 작전 세력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것도 결국엔 지금 의원님 말씀에 의거하면은 프레임에 그냥 가두려고 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적어도 전형적인 주식 거래, 전형적인 주식 거래하는 분들의 그 주식 거래 형태를 보이고 계십니다. 이것을 맞짱 토론을 해가지고 해결할 일일까요? 그러면은 맞짱 토론을 굳이 이렇게 할 거는 그건 부분들에 와서 판단할 부분인데. 네네. 어쨌든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야당이 그 경우에도 이것을 여론전으로 해서 어떤 프레임을 씌우려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으로 주광덕 의원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역토론을 제안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거는 민정수석이 나와서 토론하는 건 안 맞죠. 네네. 예, 그런 자, 그러면 직책상 불가능한 얘기고요. 네, 이게 어떤 배경에서 헌재 후보자에게 좀 더 엄격하고 까다로운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의원께서 보시는지요?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문제는
이 건의 경우에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도덕적 문제가 아니죠. 네네. 그죠? 이제 국내 정서상. 이게 국민 눈높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눈높이라기보다는 정서의 문제 같아요. 눈높이라는 것은. 네네. 도덕적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부분에는 일반적 국민의 정서와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었지 않냐, 이런 문제입니다. 예. 저희들이 눈높이라는 것은 어떤 위법적인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네. 이 부분은, 과도한, 굉장히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좀, 상위층에 있는 그런 가족이다, 이런 정서적인 문제가 안 맞는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까? 오충진 변호사는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 한 채 사서 35억 원짜리 하나 갖고 있었으면 될 문제를 이렇게 욕먹을 일이 아니었을 텐데 후회가 좀 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표현, 그건 역시 국민정서에 안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네네. 다만, 그 부분은 일부분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이 오충진 변호사가 거의 한 10년 동안 변호사 하면서 번 돈을 거의 주식에 넣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충진 변호사나 이미선 후보자 부부가 주식으로 재산 증식을 한 건 아니더라고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아마 그런 토로라고 봐야 되겠죠. 그냥 집 하나 사서 넣는 거랑 똑같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건데. 그러나 표현은 그렇게 적절치 못했다. 네,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관련된 이슈 다룰 때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주식 문제가 아니었어도 도대체 왜 헌법재판관이 되어야 했는지 청문위원회 입장으로서 단 하나라도 찾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말이죠.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적임자 이제 판단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청문 과정이 굉장히 짧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미선 후보자가 충분히 자기 표현을 못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미선 후보자가 20년가량 법관 생활을 하면서 노동법 분야에 굉장히 탁월한 실력을 보여왔다는 그런 내부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평가가. 그리고 실제로 지방대 출신으로서 우리가 특히 서운함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서운함이 아닌 지방대 출신의 여성 40대 헌법재판관으로서 의미가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야당 측의 공세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왜 무리하게 이미선 후보자를 이렇게 밀고 가야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신지요? 무리하게 밀고 간다는 부분은 이제 야당이 반대하는데 임명하려고 한다, 이런 차원인 것 같고요. 네네. 저희들은 거꾸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를 가지고 야당들이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이미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 기존에 계속 얘기했던 7대 우리 조건에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7대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제 주식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정부 측에서 아니면 여당 쪽에서 추천된 인사들을 흠잡기로 시작한다면 국정을 위한 인사를 발탁할 수가 없겠죠. 네네. 자, 그렇다면은 7대 조건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임명한 예전의 사례도 있고, 그런데 말이죠. 조국 수석 책임론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 거치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 부분은 잘 판단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문제는 검증의 문제하고 추천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로 좀 생각해 볼 거 있어요. 네네. 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사를 추천하는 문제가 아니라 검증하는 문제고, 검증은 이제 과거 정부와 다르게 과거는 여러 가지 정부기관을 통해서 검증을 해왔는데, 네네. 지금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검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나오는 갭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 관련해서 세평이라든가 공적 자료에 근거한 것 말고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 과정이라는 것이 너무 일상생활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한 한 코멘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청문 보고서라는 게 사실 청문회라는 것이 국민들의 자질 문제를 이제 다투는 건데, 국민들의 자질 문제가 아니고, 정책 문제가 아니고, 개인 사생활에만 좀 포커스가 맞춰져가지고 좀 논의가 되고 있고, 특별히 또 본인이 아니라 가족 문제에 이상하게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검증할 때는 본인에 관련된 걸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청문 과정에 들어서면 자녀나 아니면 배우자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너무 사생활 털기다,
이참에 청문회 그 제도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현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요.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받고 있는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 연결해서 인터뷰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측에서 다른 일정 이유로 해서 인터뷰할 수 없음을 알려왔습니다. 이 점 청취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